자, 그러면 오늘은 2016년 9월의 지문 보겠습니다. 자, 요 지문이 2016년 9월에 요게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이야기가 출제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온 거냐면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라고 할까?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법률적으로 실제 시장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 했죠. 사실 어른이 된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나름 익숙해질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 직업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은 더더군다나 뭐 계속 그래왔지만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지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짤막한 지문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6년에 이 지문을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친해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하면 법인이란 말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말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린 이거 학생이니까 좀 낯설단 말이야.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어떤 지문에서 법인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처럼 쉽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앞으로의 시험에서 법인이 나오면 법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보단 그냥 법인 다 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EBS에 나와 있는 지문들의 내용들은 출제자 입장에선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한번 법인에 대해서 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는 일단 읽는 연습, 푸는 연습에다가 플러스 법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친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보기나 그래프나 그림이나 도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는 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뭔가 중요한 말인가 보구나 했는데 사실은 권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말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그냥 설명해놨어요. 뭐라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권리 능력이란 건 뭐냐면 권리와 뿐만 아니라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요게 권리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나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야? 나는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라는 말은 경제 혹은 법경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말이고 권리라는 것과 관련돼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채권. 그치? 채권자. 의무라는 말하고 관련해서 무슨 말이 잘 나와? 채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그치? 그거 친해져야 되고.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 다시 받고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에 보유한다 그랬어요.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태어난다. 됐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권리 능력은 갖게 되는 거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뭐가 돼? 권리, 소유권을 주체가 될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 권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 의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채무를 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다가서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권리 능력을 갖는데 그건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무엇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하는, 그치?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치?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을 뭐로 싹 바꿨냐면 법적인 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격이란 게 뭐냐? 바로 권리 능력을 말한다라는 요 공식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됐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도. 당연히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중요한 포인트죠. 단체도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요건이란 말이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단체도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을 뭐로 바꿨다? 법인격이라고 바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그러냐? 부연 설명을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당연히 뭐야? 채권과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 부여된단 말이지. 이해됐지? 근데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단체는 자동으로 권리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겠지? 여기 학원을 영박이가 학원을 차렸어. 오케이? 영박이가 학원을 갑자기 차렸어. 그럼 단체를 만든 거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꼬셨어. 무슨 말이겠어? 선배님 오세요 하고 왔어. 무슨 말이겠지? 그럼 단체가 만들어진 거야. 뭔 말이겠어? 막 광고도 하고 단체가 만들어졌어. 그럼 그 단체가 권리와 능력을 갖게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자동으로 갖는 건 무조건 뭐? 사람. 얘는 그냥 천부적으로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단체가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요건을 갖추고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어, 즉 사람이 되어, 법적으로 사람이 되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내 말 따라왔냐? 어렵지 않지?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다가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 단체로 만들었을 때 요건을 충족해야만 권리 능력을 가져서 채권과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을, 자, 법인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됩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부여된, 설명을 하면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서 부여된 인격? 이거야. 그럼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이란 건 뭐냐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한다. 따라왔죠?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을 갖추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요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요건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몇 가지 나오겠지?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첫 번째 뭐야? 자, 요건은,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당연히 구성을 하겠지. 그런데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다. 그 단체가 첫 번째 조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해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자, 뭐예요?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독자적이라는 말이야. 독자적. 무엇과 독립된, 독자적이라는 건 무엇과 독립된, 홀로서기, 이거란 말이야. 그럼 무엇과 독립된 거냐면 구성원과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아씨,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
뒤에 또 설명을 해줘. 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존재하며, 자, 세 번째, 운영기구를 두어. 세 번째, 자, 운영기구. 운영기구를 두어야 한다. 됐지? 운영기구를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자, 네 번째. 구성원 다시 받고, 요거 다시 부연 설명 같은 거야. 구성원 다시 받고,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 요것과 관계가 없이 존속해야 돼. 존속해야 돼. 존속해야 돼. 이거 포인트야. 이해됐지? 관계없이 존속해 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이를 사단이라고 한다.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바로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됐지? 그 단체가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우리 뭐라 그런다? 사단이라고 한다.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 오케이. 뭐뭐뭐뭐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 거야. 이런 목적. 무슨 말겠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거야. 이런 목적. 이해됐지? 그 다음에 독자적. 구성원과 독립된. 구성원 자체가 단체가 아니야. 독립적으로 그 단체가 존재해야 돼. 그걸 살짝 부연 설명한 게 요거야. 구성원이 나가든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존속해야 된다. 즉,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뭐여요 하고 영박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영박이가 아이씨 나 피곤해. 나 그만둘래. 나갔어. 그러면 그 학원이란 단체가 후룩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존재하는 거야. 나가 이 자식아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서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 단체를 조직하는 데 있었던 인원들이 싸그리 다 나가도 그 단체는 존속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삼성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싹 나가서 삼성은 존재하는 거야. 그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 독자적 실체라고 얘기한 거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상관없이 그것은 존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 이해됐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기구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충족됐을 때 우린 그걸 사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갖춘 이런 성질을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사단성이라고 한다. 사단성. 자, 그럼 우린 정리가 됐어요. 단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단체가 무엇? 이 사단성을 충족하면 됐지? 사단성을 충족하면 빠밤 뭐가 만들어진 거야? 사단이 된 거야. 내 말 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사단성을 충족하면 사단이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단이라면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 사단성이라고 하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자, 여기 구성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단체를 구성하는 이 아내들,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원이라고. 아하. 넌 뭐 하는 놈이냐? 이 회사의 사원인데요. 그 뜻이 이거였어. 그치? 사적인 단체, 사단성을 충족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바로 사원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단은 법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자, 이번에 뭐라고 했어? 이 사단이 만들어졌어. 자, 단체를 만든 다음에 사단성을 충족해가지고 사단이 뚜둥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법인격을 가지려면,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하면 돼, 등기. 등기를 한다. 자, 등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집을 하나 더 샀어. 우리 아들, 딸 장가 가면 쥐야지 해가지고 집을 하나 더 샀단 말이야. 그러면 돈 주고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등기소에다가 이건 내 거예요 하고 등기해야 내 소유가 확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차량을 구매해서 마찬가지. 이해됐지? 그런 것처럼 이 단체가 사단성을 충족하여 사단이 됐다고 하여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야.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되어 권리 능력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등기. 법적 등기 과정을 거쳐야 돼. 달리 얘기하면 이걸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봐봐. 단체가 쉽게 생각하면 단체가 사람이 되는 거야. 그자? 내가 태어났어. 그럼 내가 사람이 되려면
이 나라에서 법적 권리와 능력을 내가 주체가 돼버리려면 뭘 해야 될까?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 내 말 다 알아먹었냐? 알아먹었냐? 그러니까 요 등기라는 걸 달리 얘기하면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십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이건 전부 다 뭐라고? 법인격이 부여된, 즉 법적으로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나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꿔주고 돈을 빌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채권과 채무를 그 녀석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 개념을 일단 명확하게, 낯선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다른 지문에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얘기다.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설명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법인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이건 뭐야, 씨? 이름이 없는 거야, 그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얘는 뭐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사람이 아닌 녀석이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라는 말도 잘 이해해야 돼. 뭐냐면,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구분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구성원으로 있는 개개인들은 전부 다 사람이잖아.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법적으로 법인격 필요 없이 그냥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사단성을 충족하여 사단이 되었고 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았어.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이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과 그 다음에 이 법인격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은 별개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그럼 여러 학원을 만든 다음에 법인을 등기한 다음에 이제 뭘 가능한 거야? 은행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채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돈 좀 꺼줘요. 강의지 좀 내가 넓히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요? 한 1억 꺼줄게요. 띵! 그럼 뭐야? 누구 이름으로 꾼 거냐면 원장, 오너, 대표 이름으로 꾼 게 아니라 학원 이름으로 꺼버리는 거야. 왜? 학원은 뭐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을 가진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의무를 질 수 있어. 채무를 질 수 있다고.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런데 경영이 악화돼서 안 좋은 얘기인데? 자, 경영이 악화돼서 학원이 바닥 하게 된 거야. 이래서 나 여기서 수업하고 있잖아. 이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 됐는데 내가 어느 딱 왔더니 엄마? 어떻게 된겨? 문 닫았네. 은행 직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저씨 누구예요? 나 여기 사원인데요? 왜? 구성원이니까. 사원인데요? 그랬어. 그럼 나한테 1억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원에 빚진 거 1억 내놔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나라는 인격체 권리 능력과 나의 권리 능력과 이 회사하고는 별개예요. 또 하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말 다 이해됐냐? 이해됐지? 요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 속에 굉장히 많아. 그 얘기야. 자, 이해했으면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즉 회사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여간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이거 반드시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이 어떠든. 자, 이번엔 뭐가 나온 거야? 회사가 나왔어. 자, 이 단락에서 뭐 얘기할 거냐면 회사야. 왜냐면 우리가 회사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단법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사단법인 뭐뭐뭐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사단법인이니 뭐 이런 자세한 회사들의 단체들의 이름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들 선생님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쭉 정리를 해놨어. 이걸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런 회사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회사 이름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대표적인 사단 법인이 회사야, 회사. 자,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그래서 얘는 뭐다?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되는 거야. 출생신고를 마친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쵸? 법적으로 이 사람이 된 녀석이에요.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바로 뭐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을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자, 일단 주식회사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주주가 있어야 돼. 주주의 특징은 뭐냐면 뭐라 그랬어? 주주는 주식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다. 얘네들은 뭐한다? 주식을 갖게 되고 그 주식만큼 뭘 갖는다? 바로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식 거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주식 거래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회사가 이 학원이 만들어지는데 나보고 돈 좀 투자해줘요, 형. 그래가지고 알았어. 얼마? 내가 1억 투자할게. 돈을 딱 낸 거야. 그럼 총 자산이 얼만데? 이거 10억짜리 학원이야. 그럼 나 1억이면 내가 10% 뭐다? 주식을 나한테 줘. 그리고 10% 지분이 내게 있어.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회사가 얻어내는 이익 중에 10%는 내 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2001년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거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서. 그런데 자, 몇 년인지 알 거 뭐야? 2001년에 1인 주주회사가 가능했대요. 몇 사람들의 주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했다. 포인트. 이게 뭐가 중요한데 1인 주식회사는 1인 주주회사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앞에서 연결됐지 요거 사단성을 충족하지 못한 거야. 일단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뭉쳐야 되잖아. 집단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희한하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랬지? 자, 사단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또 그랬잖아. 또 플러스 1인 주식회사가 주주회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또한 플러스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상속이나 매매 혹은 양도를 통해서 즉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네가 다 사고 너 혼자 해. 이렇게 해서 1인 주식회사, 1인 주주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예 혼자서 설립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 얘기야? 그게 2001년도에 상법으로다가 가능해졌다. 그건 좀 삐꾸다 이런 얘기지. 왜? 사단성이 충족되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사단성이 충족되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뚜둔. 자, 이 1인이 뭐가 된다? 바로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된다. 자, 대표이사가 되더라.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서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르게 된다. 자, 대표이사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랬고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된 걸 뭐라 그랬냐면 기관이 되는 거라 그랬어. 기관.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면서 또 한편으로 뭐다? 경영의 주체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거 하나 공부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요? 무슨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게 뭔 뜻이냐는 거야. 그 뭔 뜻이냐는 거야. 바로 경영의 주체이다는 거야. 그 회사에.
그리고 그 혼자서 뭐야? 하나의 기관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1인 기관인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응.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인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1인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되어서 기관과 경영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뭐처럼 느껴진다? 바로 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처럼 느껴진다. 개인 사업자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어. 자, 이런 거야. 봐봐. 선생님은 사실 개인 사업자예요. 나는 어디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거야. 알겠어? 개인 사업자.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누구랑 나눌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개념 잡아야 돼. 세 사람이 뭉쳐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맞췄으면 여기에는 사실은 네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아. 내 말 이해하지?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가진 세 사람과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진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A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말 여기까지 따라왔지? 따라왔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꿀 때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을 꾸는 게 아니라 얘 이름으로 꾸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막 사업을 해. 그래서 이익을 얻어. 1년 동안 했더니 10억을 벌었어. 10억의 순이익을 만들었어. 그 이거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야? 얘 돈이야. 내 말 이해됐냐? 10억은 얘 돈이야. 순이익이 10억일 때 이거 얘 돈이고 요 10억에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들어진 약속에 의하여 얘한테 배당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수익의 50%를 1년 단위 수익의 50%를 각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땅땅땅 이 회사 자체의 법을 만들었다면, 그걸 정관이라고 해? 만들었다면 5억을 얘네들끼리 나눠 갖는 거야. 그리고 5억은 누구 돈이야? 회사 돈이야. A라는 이 법 인격체의 돈이다. 내 말 알았냐? 내 말 알았어? 근데 이 녀석이 여기서 뭐냐면 대표이사야. 얘가 대표이사야. 오케이? 야, 네가 제일 똘똘하니까 네가 대표이사 이름 걸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한 거야. 이래서 근데 연마가 배당가 받거나 혹은 월급으로 받는 것 외에 5억이 남은 거에 돈을 한 3억 들고 가가지고 신나게 썼어.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러는 거야? 횡령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횡령죄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뭐냐면 회사가 경영해서 벌어들인 돈을 부당하게 내가 갖다 썼을 때 그걸 횡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1인 회사라고 생각해보자고. 내가 법 등기를 안 했어. 그 얘네들을 직원으로 갖다 쓰면서 나 혼자 대표가 돼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했어. 그럼 얘가 없잖아. 법인격이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게 뭐야? 개인 사업자 같은 거야. 그러면 10억을 벌었으면 10억 뭐야? 얘 월급 줄 거 주고 나머지 띵가띵가 내가 쓰면 되는 거야. 횡령이 아니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야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하게 돼버리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게 희한한 건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제어 장치가 없어. 이 경우에는 뭐야? 얘가 나머지 5억을 들고 가면 얘네 둘이서 가만히 있어봐. 돈이 빈다. 이씨 감사 들어가자 막 이런 거야. 무슨 말이겠어? 회계사 막 데려다가 막 감사 3억이 비네. 네 가져갔지? 잘라 물어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질래? 너 감옥 갈래? 물어낼래? 막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A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두 개가 빠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지. 1인 주주회사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뭐야? 10억이 나오건 100억이 나오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개인 사업자랑 별 차이 없네? 이런 말이 나온 거다. 내 말 다 이해됐냐? 내 말 다 이해했지? 사실은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주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낯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되게 기본적인 얘기로 나온다고.
이해됐지? 자, 그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단락. 개인사업자인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여기는 1인 주주회사. 주식회사 중에 두 번째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단법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인데 1인 주주회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개인사업자하고 뭐가 다르냐? 구분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 됐지?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자, 앞에 뭐라 그랬냐면 이 구성원인 사람과 그 다음에 법인격 자체는 구분된다 그랬는데, 사람의 인격과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자, 요 경우 요거 받은 거야. 그대로 세 번째 단락에서 바로 사람의 인격과 그 회사, 법인격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진 이러한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뭐냐? 자,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견 기관으로 둔다. 짜잔. 자, 중요한 거. 일단 기본 개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라는 게 회사를 차리면,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회사를 차리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형성을 해요. 근데 이사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 만. 됐지? 항상 도, 만 이런 말들은 중요하단 말이야. 뭐뭐도 그럼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고, 뭐뭐만 하면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겠어? 얘만 한다 그러는데 얘도 한다 그러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고, 얘도 한다 그러는데 걔는 안 한다 그러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출제자가 이 도만 이런 보조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출제를 하려고 욕망을 갖게 돼 있다. 당연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사회만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자, 얘는 뭐라고? 업무 집행.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사회다. 자, 이사회 됐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 다음 뭐야?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이사가 10명이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한 명을 선출하는, 여기서 선출하는 기관이 된다. 얘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야. 선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는 무엇을 한다?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 이사의 누가 우리의 이사가 될 것이냐 하는 선임 문제, 뽑는 문제, 그 다음에 대표이사 등의 보수 결정. 얘네들 얼마를 줘야 하느냐, 100만 원 주냐, 1000만 원 주냐, 이거 결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회의실에 몇 명 앉아가지고 싸우는 거. 그 이사회. 무슨 말 알겠지? 재벌 2세 나와가지고 막 다리 올리고 앉아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앉아있고, 왜 반대하세요? 반대해서 그만두시던가? 막 이런 거. 뒤에 보디가드 같은 애 막 써있고. 무슨 말이지? 이사회. 주주총회는 뭐야? 더 넓은데. 강당 같은 데 가가지고, 자, 뭐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띵! 하는 순간 갑자기 강당문 딱 열리면서, 무슨 말 알겠지? 둘째 아들 막 튀어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딸 튀어나오고, 잠깐만요. 지분의 몇 %는 제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주주총회.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응. 거기서 이런 거 뽑는다고. 뽑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집행에 의사결정을 해. 대표이사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대표이사가 여기 이사회에서 선출된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표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걔네들 얼마 받아야 돼? 이거 주주총회에서 하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막 뭐 그 큰 회사들을 막 그 어떤 잘못 경영하는 것에 대하여 비도덕적인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1인 주주 운동 막 이런 거 있어. 주식 하나 사가지고 막 강당 뒤에 찌그러져 앉다가 반대요! 막 혼자 손들고 막 이런 거. 무슨 말겠어? 그런 것도 있다고. 자, 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주의할 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대표이사의 주주에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자, 요게 원칙인데 이런 게 싹 없어지니까 주주총회 해봤자 혼자요. 이사회 해봤자 혼자인데 그렇지? 그래서 문제점은 뭐가 된다? 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대표이사. 바로 1인 주주에게 싸그리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됐지? 그리고 지 맘대로 한다. 견제가 전혀 안 된다. 이해됐어? 그게 바로 뭔데? 개인사업자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난 개인사업자니까 무슨 말 알겠어? 야 씨발 알아! 그럼 나 가버린다고. 그럼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사업과 다름이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이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익이 대표이사 한 사람에 쫙 몰리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회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문제점인 거야. 이해됐지? 피해를 입게 된다. 자, 이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이외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전부 다 먹잖아. 회사 돈이 없어. 그리고 얘가 빌릴 땐 뭐를 빌렸어? 법인이니까 회사 이름을 빌린 거야. 걔는 그 운영을 개판으로 해. 망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납품업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내가 1억 받을 거 있는데 회사 문 닫았다고 뛰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대표 1인 주주 대표한테 내놔. 그럼 얘가 뭐라 그래? 내가 왜? 회사한테 받아? 왜? 뭐가 구분되니까? 구성원 사원과 뭐가 구분이 돼? 이 회사 자체는 독자적이면서 관계없이 존속되는 거잖아. 법적으로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들은 피해를 입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사를 차려. 막 돈을 빌려. 회사를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걸 막 써.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사가 화가닥 하고 무너져. 직원들 월급은 계속 밀렸어. 근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등기되어 있던 법인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사장한테 쫓아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개인이니까. 난 몰라. 니들이 열심히 했어야지. 나도 손해야.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주체인 대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모두들. 이해됐어?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구제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노동청인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회사의 그 대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를 휙 날려버리고 직원들이 막 찾아와서 돈 내라! 이러면 뭐라 그래? 월급 밀린 거 내라! 그러면 노동청 가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우짜 해가지고 몇 %를 보전해서 네가 받지 못한 월급을 우리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사람들이. 내 말 알아먹었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회사를 차려놓고 망하고, 또 회사를 차려놓고 망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서 이 사람 회사를 차릴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를 이용하는 거지. 야, 내가 이거 회사 하는데 알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망한 거 알잖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친구가 도와줘. 네 이름으로 할게. 그리고 친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자기는 뒤에 앉아있고. 그럼 또 망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선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여간 최선을 다했대. 근데 망했대. 그리고 지나보면 또 뭔가를 하고 있어. 그 대표이사는 계속 바뀌어.
근데 회사의 실질적 운영은 자기가 해. 그리고 뭐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왜?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는 거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겠지? 그럼 마감은 막 다 지금 안녕 하고 또 차리고. 뭔 말이겠어? 이런 게 이제 악용하는 거야, 그런 걸. 자,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런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러므로 뭐 한다는 거야? 법인격을 부인한다. 자, 법인격 부인론이 뭔지 알겠지? 뭘 부인하는 거야? 여기 1인 주주가 있잖아. 여기 1인 주주가 있잖아. 얘가 A 회사를 차려가지고 등기를 했잖아. 그럼 그 회사에는 권리, 능력을 가진 두 개의 주체가 존재하는 거지. 법인격을 가진 A 회사와 그 다음에 그냥 개인인 사람인 1인 주주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얘한테 받아하고 난 배째라 하고 있잖아. 그 상황에서 뭘 부인해버린다고? 법인격. 야, 얘 법인격은 없는 걸로 치자. 얘로 삼아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내 말 오케이?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거야. 법인격 부인. 법률의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만 나왔지. 또 중요하지. 뭐지만. 됐지? 이건 뭐야? 법률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그럼 어떡하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끌어들 이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오케이? 법적으로 이게 딱 있진 않지만 권리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니까 얘를 끌어갔다 대서 법인격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정해진 법은 없는데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이거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야, 그러면 권리남용이라는 건 있잖아. 법적으로 요거 갖다가 적용해버리자. 그래서 법인격을 부인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즉 주주총회나 이사의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런 게 싸그리 없는데 오케이? 나는 배째라 하고 얘한테 다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리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부인해버리고 얘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게 뭐라고? 법인격 부인론. 출제 포인트 뭐? 법에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요걸 끌어왔다. 이게 출제 포인트지. 다 됐냐? 됐어? 경제에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 해준 거야 내가. 알아먹었지?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권리와 능력을 가져. 난 채권을 가질 수도 있고 채무를 질 수도 있어. 인간은 그냥 가는 거야.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사람이 아닌 단체도 가질 수 있어. 사단성이라는 빰빰빠라빰빰이라는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근데 충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활용 점정을 해야 되니 그게 바로 뭐다? 등기를 해야만 한다.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게 됐어. 등기를 해야지만 이루어진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혼자서 즉 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사단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1인 주식회사 즉 법인이 되는 애들이 있다. 야네들은 뭔 문제가 있느냐?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다. 그게 뭔데? 구성원의 인격과 법인격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이익을 대표 혼자 다 처묵처묵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원래는 이사회 있고 대표이사 있고 주주총회 있어서 뭔가 짜글짜글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보면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주변에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걔를 두드려 패야 되겠지? 근데 명확한 법이 없어. 그래서 뭐 한다고? 권리남용의 항목을 끌어다가 법인격을 부인, 즉 이 회사 없는 걸로 칠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한다는 거지. 다 이해됐냐? 이해됐지? 중요한 얘기였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 지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했던 건 낯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치? 아니나 다를까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문제가 있는데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가 오답률이 60%가 넘었어요. 애들이 어려워했다고.
뭔 말이겠어? 어려웠어. 자, 그런데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지문을 읽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한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 뭐가 있어? 운영 기구를 둔다. 여기 있었지? 사단성에 대한 문제였어. 자, 그 다음. 주주가 여러 명인 회사, 주식회사,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뚜둔. 자, 사원은 뭐야? 구성원이지. 됐어. 구성원이니까 주주도 당연히 구성원이다라는 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렇게 돼 있어. 회사가 주주들로 구성된다. 구성원이잖아, 걔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원이 되는 거 맞고. 근데 이 2번 선택지를 애들이 답으로 되게 많이 했어. 왜 그랬을까? 주주가 무슨 사원이에요. 사원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지. 상식적으로 풀어버린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돼. 당연하지. 인격을 얻었으니까 뭘 갖는다? 권리 능력. 됐지? 재산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 사단성. 이게 뭐라고 했어? 관계없이. 구성원이 가입하든 탈퇴하든 관계없이 존속된다. 포인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랬어? 사단성을 가지기만 하면 사단이 구성되는 거고, 법인격을 받으려면 포인트 뭐라 그랬어? 등기. 이게 포인트라고. 무슨 말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5번 정답으로 내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응. 자, 그래서 첫 단락에서 중요한 건 1, 2, 3, 4, 5 이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성을 갖추면 사단이 되고 사단이 등기하면 법인이 된다. 무슨 말이겠지? 이 과정을 이해를 잘 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두 번째 문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걸 제일 많이 틀렸던가?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자, 가장 적절한 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있었지. 대표이사는 기관이다. 됐지? 그 앞단락에는 대표하는 기관이다. 다 있었어요.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고.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지.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인격체이고 당연히 권리 능력을 태어나자마자 갖는 거야. 이래서 법인격은 단체가 갖는 거야.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사회는 뭐한다? 업무 진행 의견. 주주총회에서 보수 결정. 이렇게 돼 있지? 자,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 이건 이사회가. 됐지?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아니었지. 요거 또한 이렇게 있었잖아. 또한이니까 또 문제 포인트로 나온 거지. 이해됐냐?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고. 자, 세 번째 문제.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네. A, B, C, D를 찾는 게 좀 어렵죠. 자, 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그렇지? 개인과 구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포인트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C.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C. 사단성. 그렇지? 요거 1부터 4까지. 자, 그 다음에 D. 개인사업자의 영업이라는 건 뭐다?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거야. 그치? 1인 주주하고 개인사업자하고 차이는 뭐라고? 1인 주주는 그 1인 주주라는 권리 주체와 또 하나의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단체, 회사가 존재한다고. 근데 개인사업자는 나는 회사가 없어. 무슨 말이겠어? 난 개인사업자인데 회사가 없어. 나 혼자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질문 갑자기 해볼까? 나가? 갑자기? 선생님이 개인사업자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예? 내가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요거에 의하면 가능한 거지. 2001년에 이거 1인 주주 회사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거지. 나 혼자 해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D는 호울은 뭐였냐면 얘가 돈을 다 먹고, 그치? 이익을 지가 다 먹고, 그치? 껍데기만 남은 거.
자신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자산이 감소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회사의 주주가 돈을 싸그리 가져가고 그건 회사 돈을 가져간 거니까 회사 자체의 자산은 줄어들었겠지. 그치?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인지는 모르겠죠. 이건 지금 여기서 순수하게 문맥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1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싸그리 가져가서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이름만이 존재한다. 그 이름은 결국 뭐야? 법인격인 이름이 존재하는 거니까 권리 의무는 가지고 있겠지. 이해됐어? 그게 무색할 뿐. 됐지? 자, 그래서 5번이 답. 자, 네 번째 문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니은은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법인격 부인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 뭔 소리야. 법인격 부인론 이런 거 없을 때. 이런 게 작동 못할 때.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작동을 못할 때였지.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렇지. 법률 개정 이런 거 없는 얘기지. 틀렸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일시적으로. 됐지. 자, 그거는 밑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줄에 있어요. 이때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회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일시적이다, 영구이다, 그렇지? 이런 말들도 출제자의 포인트예요. 예외적이다 이런 말들. 무슨 말겠지? 출제자가 이런 거 잘합니다. 선택지로 잘 넣어요. 법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그랬는데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부인하는 거였어? 회사의 권리 능력을 부인해야 돼.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개인한테 줘버려야지. 그렇죠? 틀렸죠? 자, 5번 특정한 거래관계의 법인격 부인. 그런데 이때 이 네 번째 문제에 가장 오답이 많이 됐었던 게 4번이에요. 그럼 4번으로 답을 한 아이들은 뭘 문제가 있었을까? 읽는 과정에서 법인격과 개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초점을 맞춘 건 그거였고 설명에 초점을 맞춘 건 그거였고 자, 5번째가 맞겠지? 특정 거래관계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그렇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목적은 그 거래 관련한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됐지? 회사한테 얘기해. 이걸 뭐야? 네가 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자, 기억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기억은 요건을 갖추다. 됐지? 요건을 갖추다. 구비하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뭐 이 사우나는 필요한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구비라는 말은 뭐야?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구비라 그래. 무슨 말이야, 계속. 근데 이때 제일 많이 했었던 게 1번을 되게 많이 했어. 53%의 아이들이 1번을 했거든? 왜 그랬냐면, 겸비라는 말이 비스무리하잖아. 근데 겸비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둘 이상을 할 수 있을 때. 다음 시간 수업은 뭐야? 수학이야. 누군데 선생님이? 국문 선생님이야. 왜?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하셨지.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이 알겠어? 이해돼서? 그 사람은 문관이면서 무관으로서 역할을 잘한다. 뭐 이런 거. 문무에 능한 사람.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지. 이렇게.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아닌데도 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겸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해돼서? 어휘 공부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는 것 자체가 쌓여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대비, 예비, 정비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개념을 잡은 거냐면 주식회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살짝 감 잡은 거예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도 EBS에도 자주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하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둡시다. 이제 앞으로는 법인이란 건 여러분들의 상식이야.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오케이.